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각종 가스의 성질들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가스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무색, 무미, 무취의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이고요. 폭발 범위는 4에서 75%, 공기 중 이 폭발 범위 4에서 75%. 자, 요 내용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폭발 범위.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연성 가스 문제 출제가 됐을 때 폭발 범위가 뭐 넓은 순서 뭐 이런 문제들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수소는 거의 뭐 세 번째 정도 폭발 범위가 넓은 가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위험도 계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봐두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거는 뭐냐면 수소 자체가 비중이 가장 작다. 중량이 가장 작습니다. 그죠? 분자량 자체가 H는 얼마? 1g이죠. 그래서 1g짜리 2개. 그죠? 2g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분자량 자체가 2g으로 가볍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수소는 산소, 염소, 불소와 반응해서 격렬한 폭발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폭명기라는 것을 가집니다. 그래서 폭명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혼합기체, 그러니까 수소가 산소나 염소, 불소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기체에 점화를 했을 경우에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폭명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세 가지의 폭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산소, 산소하고 결합하는 수소 폭명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염소, 불소 폭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명기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 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통상 이렇게 세 개짜리는 사지선다다 보니까 그죠? 문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취성. 자, 고온 고압하에서 강제중 탄소와 반응해서 수소취성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탈탄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취성이라는 것 자체가 금속이 수소를 흡수해서 부서지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하에서 뭐 부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소취성 방지 원소 이렇게 나오고 있죠. 텅스텐, 바리아듐, 몰리브덴, 그 다음에 티타늄, 크롬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죠?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수소는요, 문제 출제되는 어떤 내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수소는 좀 많이 체크를 해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제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제법은 수소 자체가 물의 전기분해, 그죠? H2O 물이죠. 물. 그죠? 그래서 수소, 산소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물의 전기분해를 이용해서 2대1 비율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성가스법, 석유의 분해법, 천연가스 분해법.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의 용도. 자, 보시면은 암모니아, 염산, 메탄올 등의 합성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윤활유 정제용, 나프타, 중유 등의 수소화의 탈황에 사용이 되고, 환원성을 이용한 금속 재련 또는 연료, 로켓의 연료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무색, 무미, 무취죠. 그래서 공기 중 최적으로는 21%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연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불연성이다. 뭐 연소를 안 하니까. 근데 뭐냐면 연소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놓고 보면 뭡니까? 지연성.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가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은 산소와 작용해서 산화물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지류, 용재 등이 부착하면 산화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죠? 산소가 조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자, 산소 또는 공기 중에서 무성 방전시키면 오존이 생성된다. 자, 그 다음에 연소에 관한 성질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소의 3요소다 이러면은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연물질,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점화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산소의 공급에 따라서 연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산소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연소 속도가 증가하고 발화 온도는 떨어지고 화염의 온도는 상승, 화염의 길이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발화 온도가 떨어진다, 저하된다. 불이 잘 붙는다는 겁니다. 그죠? 불이 잘 붙고 연소 속도도 빨라지고 화염의 온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폭발 한계 및 폭갱의 범위가 산소 중에서 현저하게 넓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기와 비교했을 때 당연하죠. 공기 중에 산소는 21% 들어가 있는데, 그죠? 이게 산소를 바로 써버리면 그 산소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그죠? 당연히 폭발 범위나 폭격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 다음에 산소 용기나 그 기구류에 기름이나 그리스가 묻지 않도록 한다. 그죠? 이게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산화 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사이화탄소, 그죠? 우리가 분자식으로 쓰면, 자, 사이화탄소입니다. 용재로 충분히 세척을 한다.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의 전기분해법 앞에서 우리가 수소 만들 때, 그죠? 물의 전기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기의 액화분리법입니다.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 그 다음에 질소를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 B점이 되겠습니다. 질소는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빠졌는데요. 자, 마이너스 196도, 약 196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소를 먼저 분리하고 산소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용도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소 용접 및 절단, 제철, 산소 호흡에 의한 의약용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정도만 더 말씀드리자면 산소 압축기 윤활유 이렇게 뒤에 가면 또 나올 건데, 그죠? 여기서 이제 산소 압축기 윤활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 또는, 그죠? 물 또는 10% 이하의 농도 10% 이하의 글리세린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참고적으로 좀 적어 놓으시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소가 되겠습니다. 자, 공기 중 79% 차지하고 있고요. 무색무미 무취의 기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연성의 가스죠.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의 가스입니다. 고온 고압에서 수소와 작용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제조에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죠? 리튬, 그 다음에 칼슘 등과 화합해서 질화물을 생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질화물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화학적인 어떤 반응에 의해서 취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취화라는 것 자체가
좀 무르고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나 리튬, 칼슘과 만나서 질화물을 생성함으로써 약해지게 만드는, 그래서 내질화성 재료로서 여기서 니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법은 액체 공기 분리법.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산소를 제조할 때 공기액화 분리법이죠. 공기액화 분리법. 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질소, 자, 저 산소와 질소는 공기에서 분리를 한다. 용도로는 암모니아 합성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의 치환용 가스입니다. 그죠? 치환이라는 것은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기밀 시험용, 질소 자체가 불연성이고 불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밀 시험용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액체 질소의 경우는 뭐 동결용, 냉매가스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내용은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자, 아세틸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스는. 왜 그러냐면 아세틸렌 자체가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발 범위는 2.5에서 81%. 가장 넓은 폭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색의 기체로서 순수한 것은 뭐 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불순물로 인해서 특이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불순물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거 4가지 나옵니다. 그죠? 자, 황화수소, 그죠? 황화수소. 그 다음에 포스핀입니다. 포스핀. 뭐 이거는 암모니아죠. 예. 그 다음에 실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불순물 종류 4가지,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내용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아세틸렌은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폭발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와 연소시키면 3000도 이상의 고열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용접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분해 폭발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면 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세틸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압축을 하게 되면 분해 폭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연소식을 한번 보시면은 산소하고 결합을 시키죠.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자, 생성 물질, 그 다음에 열량이고요. 발생 열량, 폭발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해 폭발은 탄소와 수소, 그죠? 탄소와 수소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동이나 수은, 그 다음에 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동, 수은, 은. 자, 이 금속과 화합을 하게 되면 폭발성 물질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죠?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함으로써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3가지, 동 아세틸라이드, 수은 아세틸라이드, 그죠? 그 다음에 은 아세틸라이드. 자, 아세틸렌과 동, 수은, 그 다음에 은. 자, 이렇게 반응을 해서 폭발성 물질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한다. 자, 요 내용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법이 나오는데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자, 카바이드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카바이드에 물을 작용시켜서 제조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뒷페이지 가면 이제 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자, 카바이드에 물을 첨가하면 아세틸렌이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석유 크래킹에 의해서 제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용도를 보시면 아세틸렌, 불꽃색, 용접 이렇게 되어 있죠. 용접에 이용하고요. 화학고음용 원료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4번에 갈로 4번 요 내용은 다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아세틸렌은 카바이드하고 물하고 결합을 시켜서 생성을 시키는데요. 그 생성을 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주수식, 침지식, 투입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카바이드하고 물하고, 그죠? 카바이드 물하고 결합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느 게 많냐 적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수식의 경우는 다량의 카바이드에 소량의 물을 첨가하는 거고요. 침지식은 카바이드와 물의 소량으로 같이 투입을 하는 거고요. 결합을 시키는 거고, 투입식은 다량의 물에, 그죠? 아세틸렌을 카바이드를 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습식 아세틸렌 발생기, 요 내용은 온도 자체 요거는 크게 여러분들 신경 쓰실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 압축기. 자, 요 내용 양질의 광유를 사용한다. 앞에서 했을 때 우리가 산소 압축기의 경우는, 그죠? 윤활유로서 물 또는 10% 이하의 글리세린 수를 쓴다 이랬고요. 아세틸렌 압축기의 경우는 양질의 광유를 윤활유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아세틸렌에 불순물이 있다 그랬죠. 불순물. 자, 뭡니까? 화가수소, 포스핀, 실란, 암모니아. 자, 이런 불순물들이 있다 그랬다.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청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필렌, 카타리솔, 리카솔. 자, 요 세 가지. 그죠? 청정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제와 다공질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아모니아는 압력을 가하게 되면 폭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압축가스로 우리가 사용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또 B점 자체가 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액화가스로도 또 사용 못하고 이런 가스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세틸렌 자체가 우리가 용해가스입니다. 그죠? 아세틸렌은 용해가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압축하면 분해 폭발을 하고, 그죠? 그래서 단독으로 우리가 압축하지 못한다. 거기에 용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제로 사용되는 것이 아세톤과 DMF, 디메틸포름 아미드입니다. 자, 요 두 가지. 용제 종류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다공질물. 용기에 구멍이 많은, 그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구멍이 많은 물질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부를 미세한 간격으로 해서 채워 넣는 물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탄, 규조토, 석면, 석회석, 탄산마그네슘, 산화철, 다공성 플라스틱.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공질물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공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다공도 계산입니다. 다공도 계산. 근데 기본적으로 다공도는 75에서 92% 미만. 그래서 다공도, 아세틸렌의 다공도는, 아세틸렌 용기의 다공도는 75에서 92%. 자, 요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문제 하나 보시면은요. 자, 수은과 반응해서, 그죠? 수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었죠. 동까지 해서 3개. 그래서 아세틸라이드를 형성하는 폭발의 형태는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의 폭발은 산화폭발, 그죠? 산소하고 결합해서 폭발한다 이렇게, 그죠? 3000도 이상의 고온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해 폭발, 그 다음에 화학 폭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분해 폭발이란 건 뭐냐? 1.5기압 이상의 가압시 분해 폭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5기압 요거 좀 수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화학 폭발은 수은, 은, 구리 화합해서 아세틸라이드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폭발은 화학 폭발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산화 폭발은 산소와 연소하며 폭발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화학 폭발.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아세틸라이드 생성 세 가지, 그죠? 그 다음에 분해 폭발, 그 다음에 산화 폭발, 폭발 형태의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다. 아세틸라이드는 이 내용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희가스 나오는데요. 희가스는 주기율표 영족의 기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활성가스, 다른 원소와 화합하지 않는 불활성가스다. 뭐 이런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희가스 자체가 뭐 크게 내용이 있는 건 없습니다. 제법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공기액화 분리, 그죠? 공기액화 분리에서 우리가 알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용도 자체도 우리가 뭐 네온사인용, 형광등용 뭐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요 내용 정도,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죠. 가스 크레마토그래피 분석용 캐리어 가스다. 그래서 가스 분석을 할 때 희가스를 이용해서 가스 크레마토그래피를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흡수하도록 하는 그런 용도의 캐리어 가스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가스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알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티그 용접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염소. 자, 상온에서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황록색의 기체다. 그죠? 독성 기체입니다. 허용 농도는 1ppm. 자, 그 다음에 자신은 타지 않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또 조연성 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염소 자체가 독성 가스이면서 조연성 가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와 혼합해서, 이거는 뭡니까? 염소 폭명기. 아까 수소할 때 폭명기 3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수소의 폭명기 그 3가지, 그죠? 산소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수소 폭명기, 염소하고 결합해서 염소 폭명기, 그 다음에 불소하고 결합하는 불소 폭명기, 그렇게 3가지죠. 그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법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래서 전기분해, 그죠? 염소의 전기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도로는 상수도의 살균, 그죠? 표백용으로 사용이 되고, 염화비닐의 원료. 자, 그 다음에 금속, 티탄, 알루미늄 공업에 이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또 하나, 이 독성가스니까 재해제, 그죠? 재해제, 해독제로 사용되는, 그죠? 우리가 재해제로 사용이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은 소석회, 그 다음에 가성소다, 그 다음에 탄산소다 수용액이 있습니다. 자, 요거 참고해서 조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염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자,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염소 자체는 폭발성, 인화성은 없다. 그죠? 독성가스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조연성가스다 이랬죠. 그래서 상온에서 자극성의 냄새가 나는 맹독성의 기체다. 자극성이 냄새가 나는 맹독성이라면은 허용 농도는
5000ppm이죠. 근데 우리가 200ppm 이하는 맹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염소는 허용 농도가 1ppm이다. 염소와 산소의 1대1 혼합물을 우리가 염소 폭명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염소 폭명기 자체가 수소, 그죠? 염소 이렇게 결합을 해서 우리가 자 염소 폭명기죠. 그래서 1대1 1대1이다 맞죠? 1몰 1몰 결합을 해서 그죠? 만들어지는 염소 폭명기. 자, 수분이 있으면 염산이 생성되어 부식성이 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우리가 이 염소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살균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백 이런데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의 용해를 시켜서 우리가 살균제 또는 뭐 표백 작용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암모니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온 상압에서 강한 자극성이 있고 물색의 기체로서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물에 잘 용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물에 잘 녹는다. 오네요. 자, 공기와 혼합하면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폭발 범위 자체가 15에서 28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가연성 가스의 법적 기준이라면은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 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얘는 그 적용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연성 가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 농도는 25ppm. 이 말은 뭐냐? 독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독성이면서 가연성 가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수치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발 잡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냉매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동이나 동합금을 부식시킨다. 그죠? 요 내용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매로 사용을 할 때는 동이나 동합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금속 이온과 반응하면 착이온을 생성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버보슈법 이 제법입니다. 그죠? 하버보슈법. 그래서 하버보슈법은 뭐냐면 고압 장치를 이용해서 촉매를 이용해서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합성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고압 장치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장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촉매를 더해서 질소와 오타입니다. 그죠? 수소 H2가 되겠습니다. H2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방법 세 가지.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고압법 600에서 1000kg. 방법은 우리가 클라우드 캐자레법이 있고요. 중화법은 300kg 전후. IG법, 뉴파우더법, 뉴대법, 케미그법, JCI법이 있다. 저압법은 150kg 전후로 구대법과 켈로그법이 있다. 그래서 뭐 암모니아 제법에 우리가 뭐 중화법 또는 뭐 고압법이 아닌 것은 만든 것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도로는 우리가 보시면은 비료, 그죠? 그 다음에 요소의 재료로 사용이 되고 냉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요 내용 이거는 뭐 또 외우셔야 되죠. 누설 금지법입니다. 암모니아 누설 금지법. 네슬레 시약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량은 황색, 다량은 자색. 그 다음에 적색 리트머스 시험지는 청변, 그죠? 청색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유황초, 그죠? 유황초는 흰 연기를 발생시키고요.
페노프탈레인제는 적색으로 변한다. 적변. 그죠? 그 다음에 취기, 냄새로 알 수가 있다. 얘는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로도 알 수 있다. 암모니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암모니아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상온에서 약 4.8 atm이 되면 액화를 한다. 자, 이게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4.8 atm이 아니고 이게 8.46 atm. 자,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약 20도에서 8.46 atm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요, 액체 암모니아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답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불연성의 맹독성 가스다. 한번 보시죠. 불연성, 암모니아는 독성 가스죠. 맹독성. 그렇지만 뭡니까? 가연성 가스죠. 가연성이면서 독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흑갈색의 기체로 물에 잘 녹는다. 물에 녹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자, 근데 뭐다? 무색. 그죠? 무색이죠? 그래서 흑갈색이라는 내용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염화수소와 만나면 검은 연기를 발생한다. 그래서 염화수소와 만나면 흰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연성 독성이고 무색. 물에는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수소와 만나면 흰 연기를 발생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자, 이거 수치를 바꾸시면 되고요. 8.46 atm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일산화탄소인데요. 자, 무색 무취의 독성입니다. 독성 가스이면서 잘 연소한다. 그러면 뭐 가연성 가스죠. 화형 농도는 50 ppm, 폭발 범위는 12.5에서 74. 그죠? 통상 12.5에서 74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폭발 범위 뭐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독성이면서 가연성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도 보면 뭐 다음 가스들 중에서 독성이면서 가연성이 아닌 가스를 찾으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 같으면 이제 일산화탄소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온 고압에서 철족의 금속과 반응해서 금속 카보닐을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속 카보닐. 그래서 니켈이나 철을 금속 결합을 하는데요. 이 금속 카보닐은 어떤 맹독성, 그죠? 맹독성의 어떤 물질이 됩니다. 맹독성 물질인데요. 뭐 0.001 ppm의 맹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포스겐, 그죠? 염소와 반응을 해서 포스겐도 맹독성입니다. 0.1 ppm. 자, 포스겐도 마찬가지다. 화형 농도는 0.1 ppm. 아주 맹독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속 카보닐 또는 포스겐 이렇게 독성 가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완전 연소, 그렇죠? 불완전 연소가 됐을 경우에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가 생성됨으로써 불완전 연소가 돼서 그래서 이제 뭐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뭐 제법에서 천연가스에서 채취하고 석유 정제 과정, 석탄의 고학 근류에 의해서 제조한다. 자, 이런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미산에 의한 뭐 황산을 작용시켜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로는 메탄올의 합성입니다. 자,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죠? 일산화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해서 메탄올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뭐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보기에 어떤 다른 거 뭐 제법이나 이런 걸 물어볼 때 그죠? 메탄올 합성에 쓰이는 거 이런 내용이 좀 한 번씩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겐 합성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요거는 뭐 오타입니다. 그죠? 탄소가 아니고 염소, 그죠? Cl2 염소하고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해서 포스겐을 만들어내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다. 공기 중약 0.03% 함유되어 있다. 이러시죠. 불연성 가스입니다. 그죠? 불연성 가스.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의 제조 원료가 되고요.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제법을 보시면 수소가스 제조 시 부산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연소를 했을 때,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석회석을 가열해서 얻는다 또는 코크스를 연소시켜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 성분이 완전연소, 산소하고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면 생성되는 물질이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용도로는 우리가 음료, 그죠? 청량 음료에 쓰이고요. 드라이 아이스, 그 다음에 액체 탄산의 소화제, 그죠? 소화기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용접용으로도 사용을 하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메탄. 자, 메탄은 무색 무취의 가연성 가스입니다. 폭발 범위. 자, 요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폭발 범위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아세틸렌, 수소, 그죠? 요게 이제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세 번째입니다. 요 뒤에 나오는 뭐 산화에틸렌 이런 게 이제 뭐 두 번째긴 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런 정도. 그 다음에 메탄. 메탄이 이거는 왜 이러냐면 LNG의 주성분입니다. 그죠? LNG는 또 뭡니까? 우리가 도시가스의 주성분입니다. 그죠? 메탄 자체가 도시가스의 주성분으로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 그죠? 도시가스, 그 다음 또는 LPG죠. 그래서 LPG나 LNG의 주성분인 메탄 또는 부탄이나 프로판 이런 것들의 폭발 범위는 되게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LNG의 주성분이고, 그죠? 고온에서 수증기와 작용하면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발생시킨다. 요네요. 자, 제법은 천연가스 속에서 존재를 하고요. 통상 우리가 석유정제 또는 석탄에 건류를 해서 얻고요. 요런 정도. 용도는 뭐 지금 보셔같이 연료로서 대부분 사용됩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LPG입니다. 액화 석유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자, 저급탄화수소를 주성분을 하는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3개에서 4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판과 부탄이 거의 80% 이상 주성분입니다. 그 프로필렌, 부틸렌이 일부 들어가 있는 이런 거고요. 네. 자, 요걸 보시면 분자식을 한번 보세요. 프로판이 탄소가 3개, 그죠? 부탄이 탄소가 4개, 프로필렌은 프로판, 그죠? 여기서 수소 개수가 2개씩 적은 겁니다. 부탄, 부틸렌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탄소가 기본적으로 3개에서 4개짜리 저급 탄화수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LPG는 우리 프로판과 부탄을 지칭하고 있다. 자, 성질을 보시면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낮은 곳에 체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비중, 기체 같은 경우는 비중을 가지고 가볍냐 무겁냐 이걸 상당히 따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장 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바닥에 체류하느냐 또는 뭐 천장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요. 비중 이걸 따지는데요. 기체이기 때문에 공기하고 비교를 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이 얼마? 29g입니다. 그죠? 29g. 그 다음에 프로판, 부탄과 프로판을 잠깐 보시면요. 프로판은 비중이 1.5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비중은 29g이죠. 자, 공기의 분자량 분해, 그죠? 가스의 분자량이 되겠죠. 무게입니다. 그죠? 그럼 프로판을 보시면 탄소가 3개. 탄소가 3개라는 것은 탄소 한 개당 얼마? 12g. 그죠? 3개. 그 다음에 수소가 8개 있습니다. 수소는 1g, 8개. 네, 토탈 얼마? 44다. 그죠? 44. 자, 이렇게 했을 때 프로판의 비중이 1.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탄의 경우는 탄소가 4개. 탄소가 4개면 12짜리가 4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소가 10개. 그죠? 이렇게 되죠. 58g.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부탄의 비중은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다. 자, 그 다음에 기화를 하면 체력이 커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체는 액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화하게 되면 체적이 커집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저장을 할 때는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할 때는 기화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체 상태로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화 잠열이 크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용기는 40도를 넘지 않게 된다. 요거는 모든 가스의 용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 용기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40도를 넘으면 안 된다. 요 내용은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색 무미 무칩니다. 자, 근데 이게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누설이 됐을 경우에 잘못하면 폭발의 위험성을 가집니다. 근데 무색이고 무미고 무치다.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누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설이 됐을 때 사람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렇게 쉽게 접하지 않는 냄새, 그죠? 좀 역한 냄새, 이런 냄새를 일부 첨가를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부치제죠. 부치제. 그래서 부치제를 첨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착취 농도는 공기 중 1000분의 1 상태에서 1000분의 1이 있는 누설이 됐을 때 1000분의 1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부치제의 양을 첨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 고무를 녹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합성 고무를 쓰고요. 발화점이 다른 연료보다 높음으로 안전성이 있다. 발열량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료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소 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 자, 지금 보신 내용은 연소식입니다. 그죠? 연소식.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산소가 되겠죠. 산소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탄소와 산소가 만나면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뭐 H2O,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의 완전 연소식 이렇게 되죠. CO2 1대1 결합입니다. 그래서 CO2. 자,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2개 하고 요거는 1개. 1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O2의 반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2대1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완전 요소 연소식이 되겠습니다. 연소식. 근데 이제 프로판이나 부탄의 경우는 탄소와 수소를 다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소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산소의 양이 몰수로 보면 5몰, 6.5몰이죠. 산소로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걸 공기량으로 변환을 하면 프로판의 약 25배. 그죠? 프로판의 약 한 25배입니다. 프로판 양보다 25배가 많아야 되고요. 부탄은 약 한 31배의 공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폭발 범위가 좀 좁은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1에서 9.5, 1.8에서 8.4. 자, 요거 체크해 놓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음 중 폭발 범위가 가장 낮은 것은,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 그죠? 그런 거. 그래서 폭발 범위, LPG나 LNG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제법 뭐 습성 천연가스 및 원유로부터 얻는다. 그죠? LPG니까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그죠? 액화 석유가스. 그 다음에 용도는 연료, 통상 가정용 내지는 자동차용, 그죠? 용접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뭐 이렇게 공업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액화 석유가스 LPG입니다. LPG 주성분이 아닌 것은, LPG는 프로판, 부탄, 부틸렌, 프로필렌이다. 그죠? 헵탄이 관계가 없겠죠. 시아나수소입니다. 자, 시아나수소도 상당히 좀 중요한 가스가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도 자주 되고요. 그래서 독성이 강하고 쉽게 액화되며 무색 투명하다. 허용 농도는 10ppm. 그죠? 그 다음에 복숭아 냄새가 납니다. 요거. 그래서 문제 자체도 보면 뭐 복숭아 냄새가 나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에 잘 용해하고요. 휘발하기가 쉽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 내용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래된 시아나수소는 급격한 중합에 의한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충전 후 60을 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합 폭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아나수소입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다른 용기로 재충전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6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폭발 범위 보시면은 6에서 41%. 그죠? 순도 98% 이상, 즉 수분이 2%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 2% 수분으로 의해서 중합 폭발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충전을 하고 나면 자, 24시간 정치를 합니다. 그죠? 24시간 놔뒀다가 옮기고요. 그 다음에 충전 후 60일이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할 때, 용기에 저장을 할 때 시아나수소를 98% 이상 충전을 합니다. 98% 이상 충전을 했을 때 뭐예요? 수분이 2% 이상 들어오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중합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합 폭발. 그죠? 그래서 시아나수소 자체는 독성이 강한 우리 독성가스이면서 가연성가스다. 자, 제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 용도로는 살충제,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개념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시아나수소는 중합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정제로 오른 것은, 자, 이 안정제,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중합 폭발 안정제입니다. 자, 황산, 아황산가스, 염화칼슘, 오사나인, 동, 구리망, 인산. 그죠? 요거 7개입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온. 무색무미 무취의 불연성이죠. 그래서 액화하기 쉽고 증발 점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냉매로서 뭐 사용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온에서 접촉을 하면 우리가 포스겐을 발생을 시킨다. 그 다음에 탄화수소와 할로겐 원소의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메탄계와 에탄계입니다. 메탄계와 에탄계의 탄화수소, 그 다음에 할로겐 원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소하고 그죠? 연소를 했을 때 발생하는 포스겐이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천연고무나 수지를 침식시키며 마그네슘물 2% 이상 함유한 알루미늄 합금을 부식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온 계열의 냉매는 동관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이나 이런 거 동관을 쓰는 이유가, 자, 물론 이제 열전도도나 뭐 이런 걸 따지겠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프레온은 이 합금 금속을 사용하지 못한다. 용도로는 냉매를 쓰죠. 통상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냉매. 그 다음에 테프론 수지를 얻고요. 에어졸의 용제로 쓰인다. 자, 검사는 기본적으로 가스는 모든 검사가 비눗물 검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이트 토치법입니다. 자, 이 헬라이트 토치법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헬라이트 토치, 그래서 토치입니다. 토치를 우리가 누설이 의심되는 부위에 갖다 댔을 때 그 불꽃의 색상이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누설이 있다면, 그죠? 또 소량이나 다량이냐에 따라서 녹색이나 자색으로 변화를 하고요. 누설이 없다면 청색의 불꽃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 자, 산화에틸렌은 독성가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다? 가연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 범위 자체가 3에서 80%.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죠? 아세틸렌 자체가 2.5에서 81%. 그죠? 산화에틸렌 4에서 8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폭발 범위가 넓은 것이 산화에틸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죠. 세 번째 폭발 범위가 넓은 것이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수소는 4에서 75%.
그죠? 그래서 1번 1등, 2등, 3등입니다. 그죠? 그 세 개. 일단 뭐 다 못 내오시더라도 그 세 개. 그다음에 LPG, LNG. 그죠? 그 가스의 폭발 범위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연성이면서 중합 및 분해 폭발을 합니다. 중합 폭발할 수도 있고 분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 내에 질소, 이산화탄소, 수증기를 희석제로 해서 미리 충전해 두면 폭발 범위가 좁아져서 폭발을 피할 수 있다. 제법은 에틸렌을 은을 촉매로 산화시켜서 제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틸렌 글리콜 제조, 폴리에스테르 섬유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거는 폭발 범위, 허용 농도, 요 내용 산화에틸렌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독제가 나옵니다. 자, 요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화에틸렌 취급 시 주로 사용되는 제독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화에틸렌의 제독제는 물입니다. 다량의 물. 그래서 우리가 물로 사용되는, 물을 사용하는 독성가스가 산화에틸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이제 물을 사용을 합니다. 물에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에틸렌. 자, 물에 잘 용해하지 않고 알코올, 에테레인은 잘 용해된다. 무색의 달콤한 냄새를 가진 마취성 가스다. 중합 반응을 일으킨다. 자, 용도는 뭐 에틸렌, 그죠? 폴리에틸렌, 산화에틸렌, 에틸알코올을 제조하는 데 쓰이고요. 금속의 용접, 절단에 이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포스겐, 맹독성의 가스입니다. 허용 농도는 0.1 ppm이고요. 카본일을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염소할 때, 그죠? 카본일 생성하는 거. 그래서 상온에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진다. 포스겐의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하여 가수분해하여 이산화탄소와 염산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흡수제로 알칼리를 사용을 하고요. 제법은 일산화탄소와 염소로부터 제조를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일산화탄소 할 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이마탄소와 공기 중 산화철, 습한 곳에서 발생을 한다. 용도로는 우리가 염료, 의약, 가소제 등이 쓰이고요. 농약 제조에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뭐 도료의 원료가 된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앙산가스, 이산화황입니다. 그죠? 자, 무색의 기체로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독성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허용 농도는 5ppm. 그죠? 제법은 황을 연소시키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황화수소. 자, 이 황화수소도 실제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화수소의 성질, 요거를 가지고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 틀린 거, 다음 중 황화수소의 뭐 특징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내용. 그래서 무색이면서 달걀 썩는 냄새, 그죠? 달걀 썩는 냄새가 나고요. 독성가스입니다. 허용 농도는 10ppm, 그죠? 그래서 10ppm 달걀 썩는 냄새. 자,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잘 연소한다. 폭발 범위는 4.3에서 45.5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연당지와 반응하여 흑색으로 변화한다. 얘는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법이죠. 연당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법. 그 다음에 용도로는 환원제로 쓰이고 금속 정련, 형광물질의 원료로 제조되며 공업약품, 의약품 제조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그죠? 공기 중에서 폭발 항암값이 가장 낮은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보기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죠? 프로판이 가장 낮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폭발 범위를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폭발 범위를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거 또는 가장 높은 거,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스는 어차피 나오는 거는 한정돼 있습니다. 예, 딱 뭐 몇 가지 나오는 게 자주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독성도 없고 가연성도 없는 기체는, 독성도 없고 가연성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불연성.
그죠? 통상 우리가 독성이 없는 비독성이고 불연성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모니아 독성이면서 가연성이죠. 그죠? 산화에틸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지금 여기서 보면 전부 독성 가연성입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뭐다? 냉매입니다. 냉매. R22번. 그죠? 냉매 번호를 가지고 이 냉매 번호를 가지고 그죠? 요거를 우리가 분자식으로 변화하는 거. 요거는 이제 냉동에서 주로 나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탄소의 개수, 그제 탄소의 개수, 요 C가 지금 한 개 있죠? 한 개 있는 것은 우리가 메탄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CH4. 그건 뭐냐면 탄소 한 개에 수소가 4개 있는데 이 수소는 수소 외에 불소나 염소로 대체가 되는, 그죠? 그 개수가 4개면 우리가 메탄 계열이다. 얘들은 뭐다? 10자리 번호, 그죠? 땡땡 10자리 번호의 냉매 번호를 가지는 거. 자,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R22번입니다. 그래서 R22번 냉매는 당연히 비독성이고 불연성이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냉매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독성이면서 가연성인 가스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독성과 가연성 둘 다 적용되는 가스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아나수소다. 그죠? 독성이면서 가연성이고, 에탄, 요거는 가연성이고, 악산가스 독성이고, 그죠? 그 다음에 포스겐은 독성이다. 근데 불연성이 되죠. 불연성.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이다. 다만 독성가스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독성이면서 가연성인 것 또는 독성과 가연성이 없는 것, 지금 이렇게 두 개 다 보시면 완전 대비가 되죠. 예. 그 다음에 폭발 범위, 폭발 범위 자체가 가장 높은 것 내지는 뭐 가장 낮은 것, 그죠? 그러니까 이 보기 주고 이 중에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것, 가장 낮은 것, 이런 형태의 문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폭발 범위 또는 성질, 그죠? 독성이냐,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 뭐 이런 성질들. 그 다음에 독성이면은 또 허용 농도, 그죠? 몇 ppm짜리냐,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